안녕하세요, 주간드바의 쭈바입니다. 3월 4일 드바 소식입니다. 오늘 극적인 위닝샷과 수비로 팀의 승리를 이끈 데미안 릴라드가 최근 디애슬레틱의 제이슨 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수들도 생명이 있는 인간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릴라드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은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그 예로 당신은 이러지 않았다, 당신의 팀은 절대 우승 못한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본인은 매일 연습하고 매경기 팀을 위해 나서고 올바른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고 경기를 통해 이를 보여준다며 지거나 못한다고 해서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잘 안되면 이 본인이 부족했다고 말하고 잘 되더라도 다 본인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아무리 스타플레이어라 언론의 비난에 익숙해져야 하지만 때로는 그 반응이 너무 지나친 것에 대해 릴라드가 솔직한 심정을 나타낸 것 같네요. 릴라드는 지난 1년 반 동안 안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는데요. 작년에는 사촌의 시체를 처음 발견했고 이모가 암으로 사망, 가족과 친한 친구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올해 초에는 사촌이 오클랜드에서 살해되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최근 레이커스와의 경기 전날에는 이 가족의 추수감사절에도 참석한 친한 친구, 2012년 릴라드가 포틀랜드에 입단했을 때 함께 이사온 사촌의 가장 친한 친구 둘이 총격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1년 반 동안 릴라드가 코트에서 보였던 경기력과 투지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특히 지난 버블에서는 경이로움을 넘어 감동까지 선사해줬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상에 있는 스타들은 어느 정도의 비판은 감수해야겠지만 도를 넘은 비난만큼은 감수할 필요도 이겨내야 할 이유도 없기에 정말 농구를 사랑하고 NBA를 즐기는 팬이라면 좀 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동부 컨퍼런스 1위인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서부 컨퍼런스 1위 유타 재즈를 만나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는 조엘 엠비드가 왜 본인이 MVP 후보 1순위인지를 여실히 증명한 경기로 4쿼터에만 14점과 2개의 블락을 기록하며 무시무시한 최종 스탯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팀을 연장으로 이끈 동점 3점과 경기 막판 상대 에이스 도노반 미첼의 멘탈을 흔들어버리는 심리전까지 엠비드 특유의 익살스러운 재치를 볼 수 있었네요. 이로써 엠비드는 하킴 올라주원을 제치고 NBA 역대 기록에도 단독 15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를 차지한 저분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현재 MVP 레이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엠비드는 이번 시즌 총 5번째 40득점, 10리바운드 이상 경기를 치렀는데요. 시즌 기준 이 기록을 세운 4명의 선수의 합이 엠비드의 기록보다 적은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제어 불가 수준의 존재가 되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경기에서 몇 차례 50 논란이 될 판정이 나왔고 이에 유타 선수들이 흥분하며 조금은 찜찜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기 일정을 리그 1위 팀을 상대로 승리하며 깔끔하게 마무리했다는 것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엠비드는 우리 날짜로 8일 올스타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조엘 엠비드가 몬스터 퍼포먼스를 뽐내며 오늘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나 싶었지만 정작 오늘 최고의 하루를 보낸 선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TJ 맥코넬인데요. 오늘 맥코넬은 개인 통산 2번째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중요한 건 벤치 출전으로 10개의 스틸을 동반한 트리플 더블은 맥코넬이 최초였다는 점입니다. 야투율 100%는 보너스고 이미 전반에만 9개의 스틸을 기록하며 이 부분에서도 역대 1위에 오르며 리그 최고의 대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탄탄한 신체를 바탕으로 하는 압박 수비와 스틸 능력, 여기에 적재적소에 패스를 뿌릴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맥코넬은 아마 이번 시즌 종료 후 수많은 팀의 문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선수가 벤치에서 나와 최고의 경기를 펼치며 인디애나는 3연승 달성에 성공했고 내일 덴버 너게츠와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ESPN의 에드리안 워즈나로스키에 따르면 지난주에 7명의 양성 반응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올스타전도 다가오고 최근 경기장의 관중 입장이 전체 구단의 절반을 넘은 만큼 각별히 신경 쓰길 바랍니다. NBA가 다가오는 올스타전에서 각종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3점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선수로는 두 번째 타이틀을 노리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를 포함해 피닉스 선즈의 데빈 부커, 보스턴 셀틱스의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 시카고 불스의 잭 라빈, 유타 재즈의 도노반 미첼입니다. 라빈과 미첼의 경우 덩크 콘테스트 우승자 출신으로 이 3점 콘테스트까지 접수하기 위해 나섰네요. 스킬 챌린지에는 작년에 이어 다시 출전한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도만타스 사보니스, 댈러스 매버릭스의 루카 돈치치, 뉴욕 닉스의 줄리어스 랜들, 올랜도 매직의 니콜라 부세비치,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로버트 코빙턴, 마지막으로 피닉스 선즈의 크리스 폴이 나섭니다. 올스타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덩크 콘테스트에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앰퍼니 사이먼스,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캐시우스 스탠리, 뉴욕 닉스의 오비 토핀이 나섭니다. 3점 콘테스트와 스킬 챌린지는 올스타전 시작 전에 진행되며 이 덩크 콘테스트는 하프타임 때 진행됩니다. 최근 ESPN의 기자들은 기사를 통해 3월 25일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일어날 빅 트레이드 시나리오 5개를 공개했습니다. 시나리오인 만큼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팀 본템프스가 공개한 토론토 랩터스의 카일 라우리,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안드레 드러먼드가 포함된 트레이드입니다. 토론토와 라우리는 트레이드 생각이 없다고 밝힌 만큼 가능성은 작지만 이 필라델피아는 홈타운 보이이자 큰 무대에서의 경험이 입증된 라우리 영입으로 20년 만에 파이널 진출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드러먼드의 경우 트레이드 확률이 100%인 만큼 이 거래로 인해 클리브랜드가 지명권을 얻어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 앤드류 로페즈의 시나리오입니다. 시즌 초반 3점 라인에서 부진했던 레딕이지만 최근 13경기에서의 성공률이 47%에 육박하며 건재함을 보여준 JJ 레딕이죠. 젊은 선수들을 자주 기용할 뉴올리언스보단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이자 가족들이 사는 브루클린 행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네요. 이번 시즌 종료 후 약 1230만 달러의 플레이어 옵션을 보유하게 되는 스펜서 디니디의 경우에는 옵션을 사용해도 하지 않아도 로스터에 기용하거나 더 좋은 트레이드로 사용될 수 있을 거란 예측입니다. 세 번째는 바비 마크스의 시나리오입니다. 에런 고든은 카렌 서니 타운스와 좋은 합을 보일 수 있겠지만 관건은 미네소타는 2년 연속 사치세를 내고 있고 이는 고든이 합류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 좋지 않은 성적으로 인해 고든이 FA가 되는 2022년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할 수도 있을 거란 단점이 있습니다. 올랜도는 컬브와 에르난 고메즈 영입으로 로스터를 두텁게 해줄 수 있고 샬럿의 경우 올랜도의 로스터 제한으로 인해 포함되었지만 레이먼으로 인해 벤치 생산력 강화와 지명권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케빈 펠튼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사각 트레이드의 핵심은 조지 힐 영입으로 인한 클리퍼스의 포인트 가드 포지션, 루 윌리엄스 영입으로 인한 필라델피아의 세컨드 유닛 강화입니다. 특히 루 윌리엄스의 경우 카일 라우리 영입 실패에 대비한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죠. 샬럿의 경우 오클라호마 시티가 다시 테런스 퍼거슨을 받을 수 없기에 이 트레이드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 스넬링스의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 신인 계약 시즌을 보내고 있는 존 콜린스가 애틀랜타와 더는 동행하지 않을 거란 루머가 돌고 있죠. 콜린스는 드레이먼드 그린, 제임스 와이즈먼의 옆에서 좋은 조각이 될 수 있고 허더와 레디시는 모두 골든 스테이트 시스템에 적합한 선수들이죠. 여기에 애틀랜타의 중반 순위 정도로 예상되는 지명권까지 너무 좋은 딜이 되겠네요. 애틀랜타의 경우 미네소타 지명권이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애틀랜타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ESPN 기자들의 5가지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알아봤습니다. 크게 와닿는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트레이드 루머인데요. 이 덴버 너게츠와 시카고 불스의 트레이드, 즉 잭 라빈 트레이드 루머입니다. 미국 한 매체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공개했는데요. 시카고가 팀의 에이스를 보내는 대신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얻게 되고 윌 바튼과 몬테 모리스, 미래 지명권까지 얻게 되며 스타 플레이어를 놓치지만 나쁘지 않은 거래라는 평입니다. 우승을 위해 세 번째 스타 플레이어 영입이 절실하다는 말이 많았던 덴버는 라빈 영입으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플레이오프에서 더욱 도움이 될 것이란 예측이네요.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앞으로 정말 많은 루머가 터질 텐데요. 말도 안 되는 내용까지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폭스 스포츠의 First Things First에서 애널리스트인 링 라이트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없는 레이커스의 미래를 점쳤습니다. 레이커스는 데이비스 없이 우승할 수 없지만 서부 우승은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데이비스의 존재감은 르브론 제임스의 견줄 정도로 압도적이었죠. 그만큼 팀의 핵심 선수이기에 그가 없다면 레이커스의 리핏은 사실상 굉장히 힘든 과제가 될 텐데 그럼에도 서부 우승을 점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네요. 복귀 시점은 미정이지만 얼마나 걸리든 데이비스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더 큰 부상 없이 잘 뛰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유타 재즈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에 패했죠. 연장전에서 테크니컬 파울 2개를 받으며 퇴장당한 도노반 미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미첼은 결코 심판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판정이 손쓸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본인 생각에 오늘 경기는 본인들이 이겼다며 판정이 정말 말도 안 된다며 불만을 제대로 표출했습니다. 이번 시즌 유독 판정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판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몇몇 명백한 상황들에서는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LA 클리퍼스의 패트릭 베벌리가 최근 리전 훅스가 트위터로 공개한 이번 시즌 올해의 수비수 랭킹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베벌리는 일명 광견으로 불리며 악착 같은 수비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인데요. 가끔은 너무 지나쳐서 상대 선수에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죠. 그리고 아무리 베벌리가 수비를 잘한다 해도 이번 시즌에 벤 시몬스와 루디 고베어를 넘어서 1위에 오르긴 힘들어 보입니다. 브루클린 네츠의 조 해리스가 에드리안 워즈나로우스키와의 팟캐스트에서 제임스 하든과 경기하는 것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해리스는 하든의 과소평가된 부분 중 하나가 패스라고 하며 함께 뛰어본 선수 중 최고의 패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이 슛을 가져가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역대급 효율을 보이는 해리스와 역대급 선수로 거론되고 있는 하든은 오늘 휴스턴과의 경기를 끝으로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후반기에도 두 선수의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4일 주간느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